상가는 지역이 좋아지는 걸로 가면 실수 잘해요. 지역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호재가 실현되었을 때 입지 분석을 또다시 해줘야 됩니다. 지하철 개통할 때 이 지역이 좋아진다 이래서 하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자영업 경기가 나쁘다, 최저임금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지역 내에서 반드시 일입지 상가를 사야 됩니다. 여기 개통한다고 해서 내가 종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상가를 샀는데 세입자의 매출이 종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매출이 떨어진다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중앙 사거리는 배우 수요가 양옆으로 다 찢어져 버리거든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2023년 상가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 좋죠. 안 좋죠. 지금 대출 금리가 7%, 6%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 상황에서 상가가 좋을 수가 없죠. 특히나 시장이 너무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가 매물들이 굉장히 낮은 수익률에 그렇게 거래되는 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금리가 많이 올라도 상가를 금리 수준에 맞춰서 낮은 금액에 팔려는 사람들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 괜찮냐? 저는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러면 상가 투자가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뭐 어떤 호재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상가를 호재 위주로 본다. 그러면 그 지역의 포텐셜이 늘어날 만한 데 있잖아요. 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주변이 낙후된 지역인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네. 그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끝나버리고 나면 완전 새 아파트 동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의 상업적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정주 인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주 가구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서 포텐셜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을 해보면 또 괜찮죠. 지금 이게 상가 시장이 2023년 전망으로 이야기하니까 나쁘냐라고 물었지만 굉장히 나쁘죠. 근데 또 지금 금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자리로 돌아올 거다. 네. 과거만큼은 아니자 하더라도 대출 금리가 한 4% 중반 정도로만 돌아올 거다 하더라도요. 지금 타이밍에 괜찮은 상가들을 미리 좀 찜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매물이 과거보다 확 늘고 금액도 확 준 건 맞거든요. 강남 일대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많이 줄진 않았는데 그 아주 인기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액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역 호재에 맞부딪혀 갖고 해보면 괜찮죠. 근데 한 개 보여드려 볼게요.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상가 입장에서 철도 호재다 이러면 굉장히 큰 호재잖아요. 네. 여의도 색강역, 대방역, 그다음에 여기에 병무청역, 그다음에 보라매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림선이 경전철 개통을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일반적인 경전철 이야기를 할 때는 역간거리가 좁기 때문에 역세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동선이 크게 바뀌는 배우 세대가 많은 지역은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림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신림선에 여기 화면에 서원역이라고 있는데 그전에는 여기 부림 빌딩 앞에 보면은 버스 노선이 한둘 셋 한 열 몇 개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지역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동선이 이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뒤쪽 사람들도 뭐 버스 타러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맞은편 쪽 사람들도 버스 타러 간다면 생활 동선이 이렇게 왔을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요 일대에서 일입지는 어떤 포인트가 됩니까 하면 여기 미니스톱이라는 자리와 부림빌딩 요 두 개 자리가 지하철 개통 전에는 독보적인 일입지가 됩니다.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버스 타러 갈 때 생활 동선 이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완전 주동선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저 두 개 건물 자리를 앞으로 경전철이 개통한대요. 네. 그러면 지금도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자리인데 개통하면 여기가 앞으로 더더 확실히 제일 좋은 자리가 될까요? 이 지역 내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들어가면 실수하는 거예요. 상가는 지역이 좋아지는 걸로 가면 실수 잘해요. 지역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호재가 실현되었을 때 입지 분석을 또다시 해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버스 타러 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지하철로 가겠죠. 그죠? 그럼 지하철로 가게 되면은 지하철 출구는요, 버스 정류소 위치가 좀 달라요. 이쪽이야.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 버스 타러 가는 사람들 동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면은 거리가 이르는 거리가 181m거든요. 네.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간다. 그러니까 버스 타던 사람이 경전철로 많이 뺏길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1번 출구로 간다면 이르는 거리가 239m예요. 네. 근데 요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2번 출구 쪽으로 가면 이르는 거리가 186m죠. 그러면 이제 여기 사람들 어느 길로 가겠어요? 지하철 타러 갈 때 이렇게 오겠죠. 아, 186m로? 예. 그리고 지하철이 여기 2번 출구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 남동쪽 배우 세대들도 지하철 타러 이쪽으로 와버리고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선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네. 거기다가 이 길 건너 쪽 배우 세대도 지하철 타러 간다면 동선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동선이 그 전에 이쪽에 많이 몰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쪽으로 많이 몰리죠. 맞죠? 제가 그 여기 경전철 개통하기 전에 미니스톱이라는 요 편의점 매출 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할 때 일매출이 한 300만 원이다. 개통한 뒤에 조사를 해봤어요. 저는 어쩌면 좀 줄을 설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전혀 줄진 않았어요. 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그런데 여기 보면 GS15가 하나 있죠. 네. 이 GS15는 개통 전에 제가 매출 조사했을 때는 일매출이 한 160, 50, 그 사이였어요. 네. 개통하고 한 달 지나서 매출 조사를 했을 때는 한 230 정도. 매출 신장이 굉장히 높죠. 네. 그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역에 철도 호재가 있다, 다른 뭐 이런저런 호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호재가 실현되었을 때 그때의 입지 분석을 해서 좋아질 때를 찾아 들어간다. 오케이. 그렇게 해줘야 되죠. 대표님, 그러면 예. 그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제로 뭐 교통 호재 봐도 뭐 착공 시기 연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들이 있고 예. 뭐 이때는 어떤 시점을 또 투자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토지 투자랑 동일하게 보면 될까요? 아니요, 저는 토지보다 한 박자 더 늦게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토지는 이제 앞으로 뭐 좋아질 것을 보고 산다든지 그런 투자가 좀 더 선제적으로 시장 반응이 온다면 상가는 이렇게 개통하고 실제로 소매점 매출이 더 올라오고 좋아지고 나면 그때 사야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네가 좀 예뻐지고 나면 사야지라 그럴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 호재가 있다. 근데 내가 상가 건물을 사려고 한다. 글쎄요, 미리 들어갈 필요 있을까? 그런다고 다 된 다음에 살 필요 있을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라 할까요? 개통 임박해서 사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저쪽에 있는 미니스토어 매출은 유지가 되고 여기 GS15 매출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하나 더 있는 게, 자, 요 위에 파란색하고 밑에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쪽 파란색 쪽에는 은행도 있고요, 학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업종들이 이쪽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럼 근데 지하철 개통하니까 동선만 일로 옮겨왔죠, 그죠? 교통카드 이용 횟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버스 정류소 쪽에서 한 줄은 게 한 60%가 줄었더라고요. 네. 그게 고스란히 지하철로 옮겨온 거요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출퇴근 동선은 그러면 지하철 쪽으로 한 60, 70%가 그 즉시 옮겼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소비는 그 여전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익숙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애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그게 아직까지 이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있고 지하철 쪽에는 아직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옮겨옵니다. 분명히 옮겨옵니다. 그러니까 생활 동선을 바로 옮겨오거든요. 그런데 그 소비 동선이 옮겨오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앞서서 뭐 착공도 하기 전에 산다. 아, 그럴 필요 없어요. 특히나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착공하기 전에 산다 그러면 지금 좋은 자리들 그런 데 거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앞을 내다보고 미리 산다면 반드시 지하철 출구와 배우 수요와 동선을 그려가지고 그 동선이 만들어지는 데 사셔야지 지하철 개통하니까 이 지역이 좋아진다 이래서 하면 실수 많이 합니다. 예. 실수할 뻔했네요. 예. 상가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막 상권도 있고 입지도 있고 상권도 있고 입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상권, 입지 모두 좋은 곳은 또 드물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엄청 비싸죠. 이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상권으로 사야 되는 상가가 있고 지역이 좋아야 되는 상가가 있고 입지가 좋아야 되는 게 지역 내에서 등수가 높아야 되는 상가가 따로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일반적으로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상권이 뭐 있죠, 뭐랄까 바운더리 개념이잖아요. 지역 개념이고 그런 것들은 뭐 강남에 있는 업무용 빌딩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지역이나 상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산대로, 영동대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요 안에 위주로 업무용 빌딩 수요가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뭐 자산 저장 수단으로서 상가를 사겠다 할 때는 그런 데를 사서 지역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내가 부모님의 뭐 상가주택 같은 거 한 개 사겠다. 그래서 1, 2층에 상가 주고 3층에 다가구 임대 주고 4층에 부모님 집 하겠다. 네. 그런 정도의 규모의 상가를 살 때는요. 입지가 중요해요. 입지가. 입지요? 예. 입지라는 말은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1등 동선 살아 이런 말이거든요. 일입지 말씀하시죠? 예.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런 데를 보더라도 여기가 관악구 신림동인데 그러니까 신림동이다 이랬을 때 이 지역에 뭐 토지가 용도 지역이 이종일반 주거 지역이다. 그리고 뭐 대로변이 있다. 그럼 토지 가격이 1입지 금액이 100이다. 그럼 2등 입지 2등 동선 금액은 한 90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건 가격 차이가 같은 어떤 비슷한 유형이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1등 동선과 2등 동선에서 소매점 매출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편의점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1등 동선 자리가 일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이다. 그럼 2등 동선 자리는 150만 원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200대 150이면 매출이 75% 정도 되니까 그럼 1등 동선 대비 2등 동선이 월세 75%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점포 운영하는데 알바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일 때 우리가 월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면 150만 원 판다. 네.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월세가 150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알바비 그래서 한 150 정도밖에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자영업 경기가 나쁘다, 최저임금 계속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지역 내에서 반드시 일입지 상가를 사야 됩니다. 지역 내에서 네. 일입지 자리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계속 아, 계속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뭐 강남의 상가 건물 업무용 살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역 내에서 일입지, 그래서 상권 분석이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입지 분석이라는 말이 좀 핵심적인 표현이죠. 옳은 표현이죠. 그러면 그 입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알짜 입지, 일입지를 찾는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주동선이죠. 이 낙성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이 지역 내에서 일입지가 어디 있겠어요? 1등 자리가. 일단은 남부순환 대로변을 기준으로 북쪽 배우세는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남쪽으로 엄청 많죠. 네네. 그럼 장사 잘 되는 남쪽에 있겠네. 그죠? 그 중에서도 보시면, 자, 생활동선이 이 안쪽 주거 배우가 지하철 타러 간 동선 요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그 다음에 이쪽 주거 배우는 요렇게 와서 이 골목길 와서 이렇게 가거나,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햇빛 마을 이런 데가 있다. 그럼 요렇게 가겠죠. 네. 이렇게 되니까 낙성대 이쪽의 주거 배우에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1번 출구로 하죠. 네. 그죠? 그럼 이 지역의 확실한 일입지가 어디냐라고 하자면 여기 1번 출구 나와서 이 공실난 자리 있죠. 네. 예. 공실난 자리랑 다정약국 있는 자리 이 두 개 건물이 이 지역의 확실한 일입지입니다. 선생님 여기 일입지라면서 공실났습니까? 그건 모르지 나도. 자리가 나빠서 공실난 게 아니라 뭐 높은 임대료를 요구한다든지 뭐 그랬을 거거든. 그러면 올해 유망 지역은 찾기 이방 지역은요. 그럼 사면 안 되는 거랑 사면 되는 거 같이 이야기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나란히 여기 우이 신설선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이 신설선은 역간 거리가 대단히 짧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기 때문에 역세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도 예를 들어서 수요 벽산 1차 아파트가 1454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1454세대가 그전엔 지하철 탈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유역으로 갔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이신사선 가오리역 개통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네. 더 많이 다니는 동선에 두 줄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이 주변에 뭐 수유벽산 1차 아파트를 포함해서 이 주변 주거 배우의 생활 동선이 확 바뀌잖아요. 이런 데는 좋습니까? 아, 좋죠. 실제로 여기 파리바게뜨도 보면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매출 대비 2배 가까운 매출 신장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그래서 이런 지역을 노려보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 한 게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기자님 생각할 때 이 라인에 우이 신설선 지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역에 가까이 있으나 역에 좀 멀리 있으나 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둘 다 올랐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가까이 있는 데는 많이 오르고 여기에 좀 먼 데는 적게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매출이 줄어든 데도 있다니까요. 아니 여기 개통한다고 해서 내가
종전보다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상가를 샀는데 세입자의 매출이 종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매출이 떨어진다고. 그런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걸러내야죠. 어떤 데가 있냐면요. 역과 역 정중앙 있죠. 네. 삼양역이 있고 삼양 사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마을버스 지나가는 노선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부 마을버스가 그 전에 노선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보면 강북 10번, 강북 10번, 강북 네네. 10번. 이게 마을버스 한 개만 지나가는 노선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요 동네 사람들 마을버스 태워가지고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네, 미아역에 맞습니다. 내려준 노선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경전철이 개통하기 전에는 여기 입지가 한 반경 한 300m 상권에서는 거의 일입지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개통하고 나면 이제 여기 사람들이 생활동선이 요리 가겠죠. 그다음에 이쪽 사람들도 생활동선이 요렇게 가겠죠. 네. 이렇게 되면요. 반경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매출이 줍니까? 예, 줄어요. 근데 이거 일반인들이 그 지역을 답사를 해보면 파악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한 반경 300m 상권에서는 제일 일입지 역할을 했던 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판빨이 되게 좋거든요. 이거 보면 이런 건물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매출이 줍니까? 준다니까요. 어디는 절대 사면 안 되냐면 역과 역 정중앙 사거리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간판빨이 되게 화려하고 반질반질해. 근데 이제 이 정중앙 사거리는 배우 수요가 양옆으로 다 찢어져 버리거든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한마디 뭐 조언 정도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이제 댓글을 단다면 아마 둘 중에 한 개일 거예요. 투기를 부추기는 투기꾼 물러가라 이러거나 그런 마인드로 살면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요. 아니면 이제 김종률이 찾아가서 좋은 물건 추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실 건데 두 개 다 틀렸습니다. 스스로 실력을 쌓으려고 하십시오. 뭐 내 좀 잘난 척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다부지게 공부를 해놓고 나면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 투자가 정말 쉬워집니다. 제가 올해 우리 옛날식 나이로 48인데 29살 때 아파트 분양받았거든요. 예. 그때 아파트 분양받고 그 돈 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런 거 할 때 책도 없었어, 책도. 그렇게 쭉 하다가 주택 경기가 되게 나빠지고 이럴 때 만났는데 그때 저는 사기 안 당하고 잘 넘어왔죠. 그래서 꼭 그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혹되기 쉽고 유혹이 많을 텐데 절대로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감사합니다.